자연에 존재하는 네 가지 힘이 있는데요.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강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힘의 크기가 센 그런 힘이에요. 중력, 우리가 중력이 힘의 크기가 세다고 하지만 네 가지 힘 중에서 가장 약한 게 중력이에요. 가장 강한 게 강력이고요. 그래서 강력과 중력의 힘의 크기를 비유하자면 비유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중력은 미약한 거예요. 그만큼 강력은 정말로 강력한 힘이죠. 그래서 이 강력은 원자 핵 안에서 힘을 작용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해가 되는 게, 이 플러스와 플러스끼리는 밀어내잖아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도 서로 다른 극성끼리는 밀어내잖아요. 그런데 원자 핵 안에 이 양성자가 있잖아요.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졌는데, 그 양성자는 전하가 플러스란 말이죠. 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양성자죠. 그런데 그게 같이 묶어져 있단 말이죠. 원자 핵 안에서. 원자 핵 안에서 묶어져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묶여져 있냐. 서로 플러스의 전하를 가졌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만큼 플러스끼리 밀어내는 힘, 이 척력을 극복하고 그것을 묶는 힘, 그게 강력이에요. 원자 핵 안에 존재하는. 근데 이제 그게 분열할 때는 그걸 양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강력, 그 원자 핵이 분열될 때 거기서 엄청난 폭발력이 나오거든요. 엄청난 폭발력이 나오죠. 쉬운 예를 들자면 우라늄은 원자 번호 92예요. 92번. 근데 그건 뭐냐면은 원자핵 안에 92개의 양성자가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묶여져 있다. 어떻게 92개나 되는 그런 양성자가 똑같은 플러스 전하를 가진 그게 묶여져 있냐? 그것도 강하게 묶여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강력이 작용하는 거죠. 강력이 어마어마한 힘이죠. 물론 아주 작은 원자핵 안에서 일어나는 힘이죠. 그런데 이 우라늄, 이게 중성자까지 하면 이게 143개 중성자를 가지면 그게 양성자 92, 중성자 까지 하면 이게 그래서 235번 질량수 235. 그러니까 우리가 우라늄 235라고 하는데, 이것이 붕괴될 때 거기서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힘이 나온다. 그래서 그것을 서서히 붕괴시키게 하면 그게 원자력 발전이고, 급하게 그걸 붕괴시키게 하면 그게 원자 폭탄이죠. 핵폭탄이죠. 하여튼 이게 붕괴될 때 우라늄 235, 원자 번호 92, 질량수 235의 우라늄이 붕괴될 때 거기서 어마어마한 폭발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초반에 드리냐면, 우리 인간 세상에 정말로 이런 강력처럼 이 어마어마한 힘을
미쳤던 그 한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생각 같아서는 딱 이 인물이 가장 그 원자핵 안에서의 그 강력과 같은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비유하거든요. 누구냐? 그, 이 인물의 그 장례식 시대인데요. 1980년이에요. 1980년. 바로 이 인물이에요. 요셉 브로즈 티토. 컴레이드 티토 has died. 티토 동지가 사망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유고슬로비아 박물관에 왔는데요. 그 세르비아 박물관은 그 도심 안에 있어요. 그 아주 그 도심 중에서도 아주 그 도심. 하지만 이 유고슬로비아 박물관은 좀 도심에서 좀 떨어졌어요. 한 3, 4km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그 버스 타고 왔는데 여기 유고슬로비아 박물관이라고 하지만 이게 제가 이제 박물관 건물이 이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제일 마지막 그 세 번째 건물인데 박물관 건물. 이 세 건물 다 거의 다 티토 박물관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유고슬로비아 박물관은 티토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티토의 그 유해가 여기에 있고, 요셉 브로즈 티토 1892년에 나셔서 1980년에 사망했는데, 근데 여기 그 아내 묘지도 여기 바로 있네요. 요방카 브로즈 1924년에 나셔서 2013년에 돌아가셨는데,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왜 보통 그 서양에서는 남편 성을 따르잖아요. 왜 요방카 브로즈라고 했을까? 요방카 티토라고 하지 않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요셉 브로즈 티토, 이 요셉이 이 기본 네임이고요. 이 브로즈가 그 패밀리 네임이에요. 그 성이 브로즈예요. 성이 브로즈. 그러니까 브로즈가 이게 무슨 미들 네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미들 네임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꼭 미들 네임처럼 보이잖아요. 브로즈가. 저게 이제 패밀리 네임이에요. 이 티토는 뭐냐? 이거는 그 당원명이라고 해도 되고 가명이라고 해도 돼요. 티토가 이 공산당원으로 초기에 이렇게 활동했을 때 이렇게 뭐 쫓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본명보다는 요셉 브로즈라는 본명보다는 티토라는 본명이 아니라 티토라는 이 가명, 그 공산당원 가명을 썼다는 거죠. 이렇게 티토. 근데 이게 이제 티토가 요셉 브로즈라는 이 정식 이름보다도 티토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이건 그 끝에 있을 뿐이지 패밀리 네임, 라스트 네임이 아니다. 이건 그냥 공산당원 가명이다. 티토가 쫓기고 있을 때. 하지만 이게 그냥 굳어졌죠. 그냥. 그래서 우리 보통 티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요방카, 요거는 이제 기본 네임이고, 이 요방카 티토라고 하지 않고, 그 남편 성, 조셉 브로즈, 그 남편 이름을 따가지고 요방카 브로즈예요. 네 번째 아내였어요. 근데 이제 티토 말년에 이 요방카가 그렇게 이제 그 정치에 관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티토 측근의 인물들과 많은 그 대립을 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말년이 좀 안 좋았죠. 우리 네 번째 인물인데 요방카. 여 안에 모셔져 있네요. 티토. 제가 여기 이제 다 둘러보고 이제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사인을 하게 돼 있는데, 저도 이렇게 사인을 하나 남겼어요. 이게 사인집인데, 이거 오는 사람들 다 사인을 해요. 이렇게. 응? 저는 여기다 적어낸 사인인데, 어메이징 티토라고 그랬어요. 어메이징. 응? 제 사인을 읽고, 어메이징 티토다. 뭐, 달리, 형용할 수 있는 단어가, 어메이징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죠. 정말로 티토는 놀라운 인물이에요. 응? 여기 나가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이렇게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딱 나가면 되겠어요. 응? 놀라운 인물이에요, 티토. 진짜 어메이징이에요, 어메이징. 어메이징. 제가 이렇게, 방명록에 어메이징하다고 했을 정도로 티토는 어메이징해요. 여기 티토 동상이 여기 들어올 때 입구에도 하나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걷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더 아주 좀 더 티토답네요. 이 티토, 아주 멋쟁이였어요. 일단 이 패셔니스트였어요. 이 게릴라전, 이 나치 부대와 게릴라 유격전을 펼칠 때도 이 부하들 앞에 나타날 때는 딱 바지 쫙 줄 세우고, 딱 그러고 아주 그냥 이렇게 게릴라 부대처럼 이렇게 입지 않고 폼을 하여튼 폼생폼사 폼생폼사라고 있는데, 하여튼 이 품격, 하여튼 이런 옷도 아주 그냥 아주 품위 있게 잘 입었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분을 왜 제가 어메이징하다 하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원래 크로아티아에서 났어요. 크로아티아 출신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젊을 때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때 군대에 들어가서 그 당시 이제 러시아 군대랑 싸우고 그랬는데,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이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레닌이 일으킨 볼셰비키 혁명을 가지고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가 되죠. 공산주의자가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러시아에 내전이 있었잖아요. 적백 내전이죠. 적군은 이제 볼셰비키 가 주도하는 군대고, 백군은 이제 왕정이 무너졌잖아요. 황제가 이제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이제 부활하려는 그게 이제 백군이었죠. 하지만 이제 적군에 소속돼 가지고 공산주의자니까, 그래서 적군에 소속돼 가지고 싸우고 그러면서 이제 전투 경험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잖아요. 2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나치가 이제 쳐들어오죠. 히틀러의 나치가 쳐들어오니까 거기서 이제 게릴라전을 펼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지도자가 된 거죠. 네. 군대 지도자가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티토가 이제 티토다워지는 거죠. 그때 이제 이 티토라는 이 공산당원명, 그러니까 쫓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명이 아니라 티토라는 가명을 썼는데, 그때 이제 그때도 쓰던 이름이었겠죠. 티토라는 이름이. 그때 이 티토라는 인물의 진가는 어디서 나타났냐면은,
이, 이 이타대전이 끝나고, 응? 그러면서 이제 이 티토가 그 유고슬로비아 이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죠. 권력자가 돼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이쪽 이 발칸에서 이 발칸에서 이 루마니아, 불가리아 있는 거기 빼고 요 왼쪽, 응? 응? 쪽 발칸의 그 서쪽 여기에 이제 뭐 그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또 세르비아, 응? 몬테네그로, 또 북마케도니아, 응?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규합해 가지고 하나의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럼 이 나라들이 뭐 그렇게 호락호락 그렇게 하나로 합쳐질 입장이냐? 그게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응? 각 나라마다 민족도 다르고, 응? 또 종교가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응? 역사도 다르고, 응? 또 언어는 뭐 좀 비슷한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문화가 다른 이런 사람들끼리 그 사는 각 나라였는데 이거를 하나로 묶었다는 거죠. 그 묶는 힘, 그 묶는 힘이 얼마나 강하냐? 그게 바로 원자핵에서의 그 강력처럼 강하다는 거죠.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강한 힘, 네 가지 힘 중에서 강력. 그래서 그만큼 강했어요. 엄청나게 강했죠. 그러면 이 티토가 그 엄청나게 강력한 그 지도자고 권력자인데, 그럼 티토는 그렇게 그 공산주의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 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어메이징해요. 일단 티토는 그 당시에 그 당시 냉전 시대잖아요. 미국 아니면 소련이었잖아요. 근데 뭐 당연히 미국 편은 아니고, 이쪽 서방 편은 아니고, 그렇다고 그 소련 편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은,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은 스탈린이 이끄는 그런 소련의 위성 국가가 아니었어요. 뭐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이런 데들은 위성 국가잖아요. 그리고 위성 국가가 아니면, 소련의 말을 잘 듣는 위성 국가가 아니면 그냥 그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잖아요. 거기에 그 연방국의 일원이었잖아요. 근데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은 위성 국가도 아니었고, 소련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위성 국가도 아니었고, 그 소련의 그 연방국 일원도 아니었다. 독자 노선을 걸었다. 독자 노선. 그게 대단해요. 그게 일단 대단하고, 그래서 그 스탈린이 여러 번 암살을 시도했어요. 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지, 얘들이. 저 뭐 불가리아 뭐 이런 데들은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여기 그 발칸반도 서쪽 끝에 있는 알바니아는 너무 말을 잘 듣는 거야. 알바니아는 완전히 스탈린 말이라면 그냥 다 고분고분 따르고 그러는데, 이거 유고슬라비아 이거 만들어 가지고, 연방공화국을 만들어 가지고, 지가 지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말을 안 듣는다. 독자 노선을 걷는다. 독자 노선. 그게 대단한 거죠. 그게 대단해요. 일단.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럼 뭐냐? 이제 이 티토는 제3 동맹국이라고 하죠. 소련 편도 아니고 이 서방 편도 아니고, 그 제3 동맹국. 그 당시 이제 뭐 네루, 인도의 네루,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의 그 수카르노, 뭐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제3 동맹국의 그
일원으로 그 아주 중요한 그 인물로 부각됐죠. 그러면서 이런 어떤 그 서방과의 어떤 그 공산주의자 국가지만 이 서방과의 어떤 그 이 줄다리기라 그러나요? 이런 걸 잘했던 것 같아요. 외교도 잘했어요. 응? 소련과 결별하고 그 무시무시했던 소련과 뭐 하여튼 응? 예전에 그 하기 전에 그 나치 때도 그 히틀러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대요. 암살을 시도했는데 안 됐던 거죠. 그런 그 히틀러도 암살하려고 그러고 스탈린도 암살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다 살아남고 그만큼 이 티토는 굉장히 아주 영민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정식 교육을 받고 그런 인물도 아닌데. 응? 근데 티토가 대단한 거는 또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를 이루었잖아요. 응? 저는 그 일단 첫 번째는 말씀드렸고요. 소련과 독립했다. 소련과 결별했다. 그래서 제3동맹을 이끌었다.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티토는 공산주의자였지만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이잖아요. 나라 이름 자체가.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정당이 그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 연맹이었어요.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 연맹. 한마디로 공산당이에요. 쉽게 말하면 공산당이에요. 이름이 다를 뿐이지. 근데 공산당이 주도하는 계획 경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아요? 소련은 철저한 계획 경제에 따라 움직였잖아요. 근데 유고슬라비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경제를 그 도입하는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을 이끌었다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나중에 등소평에 그렇게 하잖아요. 중국에서. 근데 먼저 그걸 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기업들이 의욕이 있는 거예요. 뭐 그 나라에서 그 뭐 하라는 대로 뭐 얼마 만들고 뭐 그런 계획 경제가 아니라 그 노동자 자치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그 회사에서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의욕을 갖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잘 만들까 이런 거 하면 했으니까 나라도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 동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가 됐죠. 가장 잘 사는 국가예요.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에 있는 이 백성들, 국민들은 자유롭게 살았어요. 어디 뭐 외국도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고 서로 뭐 다른 데서 살 수도 있었고 굉장히 자유로웠다. 지금 뭐 소련 같은 데랑은 절대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소련 같은 데랑은. 북한도 그게 아니잖아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그렇게 못 살잖아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잖아요. 외국 나가는 거는 그건 뭐 특별한 임무를 받는 사람이나 나가는 거고. 근데 유고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자유롭게 잘 살았다. 기업들도 정말로 의욕을 가지고 기업 운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노동자들이 그 서로 의욕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꼭 그 경영자들이 기업을 경영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랑 같이 이게 기업도 잘 돌아갔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였지만 생각이 다른 공산주의자였어요. 스탈린과는 생각이 달랐어요. 뭐 캄보디아의 폴포트 생각이 달랐어요. 생각이 달랐다. 다른 모택동, 마오쩌둥 생각이 달랐다. 그런 사람들과는 생각이 달랐다. 그런 권력자들이랑은 생각이 달랐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 자유롭게. 티토 치하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사람 진짜 어메이징한 이유가 세 번째는 이 양반은 한마디로 스탈린은 어떻게 했어요? 대숙청을 했잖아요. 우리가 스탈린 이렇게 사진을 보는 거 있어요. 이렇게 책상에서 뭐 이렇게 결제하는 게 있어요. 펜 들고. 그거 무슨 결제하는 건지 아세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짐작하기에는 누구 죽여라. 그거 사인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는 죽이지 마라. 그 사인하는 거예요. 주로 죽이라 그런 거예요. 죽이라고. 누구를 죽여라. 수청하라. 여기서 수청이라는 거는 뭐 어디 집에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는 거예요. 응? 어마어마하게 죽였죠. 스탈린은. 또 마오쩌둥, 모택동은 어떻게 했어요? 응? 대혁명을 일으키잖아요. 문화대혁명. 그래서 다시 권력을 찬탈하잖아요. 응? 그렇게 해서 스탈린은 대숙청을 하고, 이 마오쩌둥은 대혁명을 일으키지만, 티토는 그 6개 연방공화국의 대통합을 이뤘다. 대통합. 그 물론 티토도 이 티토의 어떤 정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정적들 그 뭐 비밀 경찰 이런 거 운영했겠죠. 안 했겠어요. 그런 거를. 근데 그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았다는 거죠. 강도가.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강도가 셌었다고 해요. 이 스탈린주의자들 있죠. 스탈린주의자들. 우리 소련의 말에 잘 따라야 된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가차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민족주의자들 있죠. 응? 서로 각 나라, 우린 크로아티아 민족주의자다. 우린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다. 뭐 우린 뭐 슬로베니아 민족주의자. 이런 민족주의자들한테는 가차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들을 어떤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막 그 스탈린처럼 무시무시하게 하진 않았다는 거죠. 대숙청을 벌이진 않았다. 그리고 꼭 그런 사람이 아니면 스탈린주의자라든지 민족주의자가 아니면 뭐 그냥 집에서 쉬게 했대요. 오히려 돈을 더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이제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대숙청을 이루었어요. 하지만 이 강력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이 티토가 1980년에 사망하자마자 이제 한 10년 동안은 뭐 이렇게 어떻게 공동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어떤 그런 체제를 하다가 그 한 1990년에 드디어 터지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세르비아에 그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이런 어떤 그 민족주의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세르비아 통합 세르비아가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이쪽 땅은 그렇게 해가지고 신유고 연방을 만들고 그런데 그거는 사실 이 티토의 어떤 뜻과는 반대되는 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와, 여기 뭐 그 보스니아 내전 뭐 이런 거 제가 그 사라예보에서 말씀드렸는데 엄청난 희생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쓴 글자가 이 통자예요. 제가 묶을 속자 있죠. 결속할 때 그걸 쓸래다가 그거보다는 이게 더 강한 것 같아요. 묶을 통자예요. 대통령 할 때 통자예요. 묶을 통자. 강력은 이제 자연에 존재하는 4가지 힘 중에서 가장 큰 힘이잖아요. 스트렝스 포스잖아요. 그래서 티토는 그야말로 이 유고슬라비아 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을 서로 구성국 사람들끼리 종교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역사도 다른 그런 거를 묶었다는 거죠. 원자핵에서 강력이 그 양성자들을 서로 묶듯이. 하지만 티토가 사라지자 엄청난 그 폭발이 일어났죠. 1990년대 내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참 여기가 제가 뭐라고 썼냐면 원자핵 속 서로 밀어내는 양성자들을 강력이 묶듯이 민족, 종교, 역사가 달라
서로 밀어내는 나라들을 묶은 강력이다. 이런 강력을 행사한 인물이 바로 이 조세프 브로즈 티토예요.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저는 그 20세기 인물들 중에서 가장 그야말로 그 놀랄만한 그 인물을 한 명 꼽으라면 요셉 브로즈 티토를 꼽아요. 티토예요. 단연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요셉 브로즈 티토가 그야말로 통탄할 일이 일어났는데 저 저승에서 바로 이 5천 디나리에 나오는 이 인물이거든요. 여기 그 슬로보단 요바노비치예요. 슬로보단 요바노비치예요. 이 인물이 누구냐? 100디나리에는 그 니콜라 테슬라가 있었고요. 세르비아 사람인. 이 사람도 세르비아 사람이죠, 당연히. 이 양반이 누구냐? 이 양반은 이 티토보다는 한 20년 정도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이 양반은 뭘 했냐면은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이전에, 그러니까 2차 대전 일어나기 이전에 유고슬라비아 왕국이었거든요. 유고슬라비아 왕국 때 여기 여기 베오그라드가 세르비아의 수도지만, 지금은 세르비아의 수도지만 당시에는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수도였어요. 그 당시에는 더 규모가 컸었겠죠. 지금은 뭐 세르비아의 수도에 불과하지만 그 당시에는 유고의 수도였다, 한마디로. 근데 이분은 슬로보단 요바노비치, 이름이 좀 비슷해요. 그 발칸의 학살자로 불리는 그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그 보스니아 내전을 일으킨 그 사람이랑 이름은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슬로보단 요바노비치. 이 양반은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 왕국 때 이 베오그라드 대학교의 총장이었고, 그리고 세르비아 여기 이쪽 그 왕립 아카데미 그 회장이었고, 그리고 이 나치가 이제 쳐들어오니까 영국 런던으로 망명했거든요. 그 망명 정부 수반이었어요. 그러면 이 양반이 2000년, 1945년 독일 패망 후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 티토 권력이 이 사람을 그 20년 수감하는 그런 형을 내렸어요. 골석 재판. 사람이 없는데 재판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왔죠. 그래서 결국 런던에서 사망했는데, 근데 이 양반이 한마디로 이 티토랑은 정적이죠. 정적인데 이 정적이 지금 이 5천 디나르, 여기 최고의 권이에요. 옛날에 유고슬라비아 공화국 때는 이 5천 디나르에 이 티토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걸 제치고 지금 이 사람이 들어갔다. 이거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은 지금 이제 세르비아잖아요.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그 주도국이었던 세르비아인데, 이 세르비아 사람들이 이 티토보다는 이 사람을 더 따른다는 거죠. 티토가 예전에는 5천 디나리에 들어 있었지만 그걸 밀어내고 이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영국 그 망명 정부, 영국 런던으로 망명 갔을 때 그냥 그 수반이었지만, 뭐 티토는 그 당시에 싸웠잖아요. 나치랑 싸웠잖아요. 게릴라전을 벌이면서 이 양반은 이제 그 외국에서 싸운 분이겠죠. 이분은 뭐 그냥 도망간 건 아니고 그냥 하지만 이 양반이 다시 소환됐다. 세르비아 국민들한테 돈 5천 디나리에 나오는 인물이 될 정도로 이 티토가 저승에서 통탄할 일이야, 이거는.
가장 통탄한 일일 거야 이게. 응? 아, 그리고 이 세르비아라는 나라가 이 정치적으로 좀 불안해요. 응? 여기도 뭐 이 정당이 있겠는데, 응? 그 정치적으로 불안해가지고 지금 뭐 여기 대통령이 뭐, 뭐 사람들이 막 물러나라고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이것도 세르비아라는 나라가 또 희한한 게 여기 왕실이 그대로 있어요. 왕실이. 응? 한마디로 왕은 없지만 왕세자가 있어요. 왕세자가. 응? 지금 뭐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그 왕세자가 이제 돌아가시면 또 다른 왕세자 누군가를 뭐 왕실의 대표를 그 왕실 가문에서 누구를 또 뽑겠죠. 에휴. 그러면 또 다시 그쪽 여기 세르비아 국민들이 뭐 그럴 가능성은 좀 낮지만 희박한 건 아니에요. 낮다. 다시 왕국이 될지도 몰라요.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어? 이것도 세르비아가 또 왕국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이게 이게 또 이 티토가 또 통탄할 일이겠죠. 하지만 티토 사후에 이 티토 사후에 이 세르비아가 티토가 뜻하는 바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어요. 응? 이런 돈의 모델이 나오지 않나. 세르비아 그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같은 이런 사람이 나오질 않나. 어? 참 그래서 참 티토 저승에서 그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응? 근데 여기 까마귀가 까맣지가 않고 좀 누렇네요. 응? 까마귀가 좀 누래요.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저는 그 20세기 최고 권력자들 중에서 저는 가장 어메이징한 인물이라고 봐요. 응? 공산주의자였지만 그 뭐 어떤 그냥 틀에 박힌 그런 스탈린이라든지 마오쩌둥이라든지 뭐 이런 김일성이라든지 이런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유연한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시장경제 사회주의를 작동시키게 했고 그러면서 그 대수청 대혁명 이런 걸 벌이지 않았죠. 굉장히 유연한 사회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어메이징하다고 한 거예요. 자, 이거를 주로 티토 박물관인 주로 티토 박물관인 유고슬로비아 박물관에서 티토를 정말로 어메이징하다고 표현한 소락수트라 박기철이었습니다.